안녕하세요. 은설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1년 전, 저는 아내와 이혼을 했고, 지금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 인생은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몇 년간 함께 살았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손만 대면 사업이 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항상 실패를 거듭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고, 그로 인해 아내와 매일같이 돈 문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말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으라고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실패는 우리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고, 아내는 지쳐갔습니다. 결국 아내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떠났고 3개월 후 저는 등기로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서류만 보냈고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지만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가 되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혼이 저에게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제 작은 사업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힘든 싸움이었지만 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고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사업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사업이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이 제 서비스에 만족하면서 소문이 퍼졌고 결국 제 사업은 예상치 못한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내에 대한 씁쓸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가 가장 힘들 때 떠나버린 것, 그리고 제가 성공했을 때 그녀가 없었다는 사실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를 떨쳐내고 성공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나 사업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안정되고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년 전 이혼한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간절한 목소리로 민준에게 만나자고 했고 오랜 시간 고민했지만 결국 그녀가 무슨 일로 연락해온 건지 알아보기 위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민준은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성공한 지금 왜 그녀가 다시 나타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녀에 대한 씁쓸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그녀를 보고 놀랐습니다. 한때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앉자마자 힘겹게 입을 열고 그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간 후 제비족 같은 남자를 만나 함께 지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그녀의 돈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걸 걸었지만 결국 그는 그녀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명의 남자들을 만났지만 모두 그녀를 이용만 했을 뿐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그녀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녀는 절망에 빠져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내는 민준에게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달라며 다시 받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미안하지만 그녀와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 최소한의 도움은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그녀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작은 아파트와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내는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눈물을 흘렸지만 민준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그녀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복잡한 감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며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다른 누군가가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와의 재회 후 민준은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새로운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설렘의 대상은 바로 그의 아파트 앞집에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곤 했습니다. 그녀와 마주치는 일이 잦아지면서 민주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베일에 쌓인 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고 민주는 그녀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민주는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주는 앞집 여자가 언제 집을 나서고 들어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녀의 일정을 슬쩍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주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데려오는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고 민주는 그 시간대에 맞춰 자신도 집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치기 위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척하거나 산책을 나가는 척하며 그녀와 마주치는 빈도를 늘려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번의 우연한 만남이 쌓이자 민주는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주는 그녀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시간에 맞춰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마침 그녀가 아이와 함께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이었고 민주는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뵙네요. 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집 여자는 놀란 듯 잠시 멈칫하더니 곧 웃으며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자주 뵙는 것 같네요. 이 짧은 대화로 민주는 그녀와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좀 더 계획적으로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는 그녀가 집을 나서는 시간을 정확히 맞춰 그녀가 나오는 순간을 포착해 몇 번 더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주는 자신을 그녀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만들기 위해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던 날씨에 그녀가 아파트 입구에서 우산을 접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주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산이 잘 안 접히네요. 도와드릴까요? 민주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앞집 여자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민준의 도움을 받아 우산을 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요즘 우산이 잘 말을 안 듣네요. 민주는 그녀의 우산을 접어주면서 짧은 대화를 이어갔고 그녀는 민준의 친절함과 재치에 점점 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그녀와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커피 한잔 하실래요? 매일 이렇게 마주치는데 정식으로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앞집 여자는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주는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좋아요. 언제가 좋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내일 오후 시간 괜찮으시면 근처 카페에서 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과 그녀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은 그녀와의 만남을 점점 더 기대하게 되었고 그녀 역시 민준에게 호감을 느끼며 그와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아이를 재운 후 민준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정리하고 함께할 음식을 준비하며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 만남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 서로에게 진지한 감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준비한 음식들과 여러 종류의 술을 꺼내 놓고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민주는 그녀가 어떤 것을 좋아할지 몰랐기에 가능한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었죠. 시간이 지나 드디어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민주는 속으로 생각하며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원피스는 그녀의 매끄러운 곡선과 늘씬한 다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연하게 화장한 얼굴은 더욱 또렷하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민주는 잠시 동안 말을 잃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습 중에 최고로 아름다워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요. 결혼 전에는 이런 말 많이 들었었죠. 오빠가 여자 보는 눈이 있네요. 라며 살짝 윙크를 했습니다. 민주는 처음 받아보는 윙크에 당황한 나머지 어색하게 따라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는데 이해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집 안을 둘러보며 괜찮아요. 오히려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라며 민준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주는 그 손을 꼭 잡았고
그녀는 손을 빼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른 손으로 민준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오빠를 몰래 지켜봤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매너도 좋아서 오늘 같은 날을 내심 기다리고 있었죠.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는 직설적으로 오빠는 왠지 밤의 능력도 좋을 것 같아요. 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민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그건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맞아요. 그런 건 경험이 중요하죠. 라고 답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농담에 웃음을 나누며 분위기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혼 후에 받은 위자료로 생활했는데 쇼핑을 너무 많이 해서 2년 만에 바닥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생활비도 부족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어요. 민주는 그녀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걱정하며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줘요.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며 오빠, 나를 돈 때문에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차분하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가 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돈 때문에 이러는 거라면 나 그냥 갈게요. 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순간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미안해요. 정말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당신을 오해한 게 아니라 정말로 당신이 힘들어 보여서 그랬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나가려 했지만 그 순간 그녀가 신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으려다 그만 함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누운 채로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하던 민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대었습니다. 그녀도 그에 응답하며 서로의 입술을 깊게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사랑과 욕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그들은 마침내 그날 밤 깊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나눈 후 그녀는 민준의 품에 안겨 오빠, 정말 좋았어요. 나 오빠랑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으며 나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서로의 곁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민준의 집에서 밤을 보냈고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 가까워진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아끼며 진정한 연인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앞집 여자의 초대를 받고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이모 집에 가서 자고 올 예정이라며 오늘 밤에는 집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앞집에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두근거렸고 그녀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집에 도착한 민주는 이미 저녁 준비가 끝난 테이블 위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보고 놀랐습니다.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찌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치찌개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 민준이 궁금해 묻자 그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오빠 집에 잠깐 갔었거든.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인스턴트 식품 중에 절반 이상이 김치찌개더라고. 그녀는 숟가락에 김치찌개를 떠서 민준의 입에 넣어주었고 민준은 그 맛에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평소에 나한테 끓여줄 수 있어?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되게 비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녀의 장난스러운 말에 민주는 가볍게 웃으며 정말 고마워. 너무 맛있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흰색 반바지와 몸에 딱 맞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와는 달리 그녀의 곡선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늘씬한 다리와 매끄러운 피부가 민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민준은 가슴속에서 불타오르는 욕망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도발적인 미소와 눈빛은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했습니다. 결국 민준은 참을 수 없는 감정에 그녀를 확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따뜻했고 그의 품에 안기자마자 민준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하며 점점 더 뜨겁게 키스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뜨거워지고 그들은 갈망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허리를 더욱 강하게 감싸며 그녀의 입술을 거칠게 탐닉했습니다. 그녀 또한 민준의 목을 감싸며 더욱 깊이 그의 품에 안겼고 그들의 몸은 서로를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녀를 안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키스는 더 격렬해졌고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몸을 천천히 탐색하며 민주는 그녀의 모든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그의 손길에 반응하며 더욱 그에게 몸을 맡겼고 그들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을 모두 쏟아내며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 민준과 그녀는 무려 9번이나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매 순간 서로를 탐하고 서로의 욕망을 채워가며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서로에게 몰입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하나가 되었고 그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9번째 사랑을 나눈 후에야 그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그녀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고 그들이 나눈 사랑은 단순한 욕망이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존재를 더욱 강하게 느끼며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내와의 이혼 후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이제는 앞집 여자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서로를 통해 치유되고 더욱 단단해진 우리의 관계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올해 34살이 된 전업주부예요. 제 하루는 매일 아침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식사를 차리고 출근 준비를 도와주며 시작되죠. 남편을 보낸 뒤에는 바로 아이와 씨름해야 해요. 곧 어린이집에 가야 할 아이를 씻기고 옷을 입힌 뒤 준비시켜서 어린이집 차에 태워보내는 일까지가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고 나서야 집에 돌아와 남편과 아이가 남긴 흔적을 하나하나 치우고 여기저기 산적한 집안일을 끝내야만 저만의 여유로운 시간이 찾아와요. 물론 오후가 되면 다시 저녁 준비를 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하는 일상이 반복되지만 그나마 몇 시간의 휴식은 제 일상에 활력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죠. 저도 사실 한때는 직장에서 일하며 커리어를 쌓고 성장해 나가는 걸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전념하면서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졌고 그 이후로는 저를 필요로 하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의 휴식 시간에 차를 마시며 과거의 꿈을 회상하는 것이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려고 집을 나섰는데 옆집 남편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분도 또래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있었는데 깔끔한 외모에다 상냥한 미소로 인사하는 모습이 굉장히 호감 가는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출근도 하지 않고 아이 등교만 시키는 그 남자가 조금은 답답해 보이기도 했죠. 그날따라 무뚝뚝하지만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며 가족에게 풍족한 삶을 안겨주는 제 남편이 왠지 모르게 더욱 고맙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도 아이를 등하교시킬 때마다 옆집 남편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일도 잦아졌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게 싫었던 저는 그만 대뜸 물어봤어요. 혹시 일 안 하시고 전업주부로 지내세요? 그런데 옆집 남편의 대답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알고 보니 그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IT 대기업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현재는 회사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속물 같지만 누구나 아는 그 대기업의 팀장이라고 하니 그 남자가 한순간에 다르게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편견을 반성하게 됐죠.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아이의 등하교를 책임진다고 해서 그를 섣불리 판단했던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거나 데리고 오는 길에 옆집 남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 남자는 굉장히 유쾌하고 친절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참 즐거웠어요. 저와 대화가 잘 통했고 공통 관심사도 많다 보니 대화가 끊이지 않았죠. 어느 날은 서로 아이를 데리고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집 앞에 다 와서까지도 계속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이야기의 여운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결국 집 앞에서 10분이나 더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아쉬움을 뒤로하고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적도 있었죠. 그런 순간이 계속되면서 점점 옆집 남편과의 대화가 일상의 즐거움이 되어갔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아무도 없는 집에 그 남자를 초대해서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남편과 아이를 생각하며 그 마음을 억눌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옆집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와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들어오면 괜히 제 아래가 축축해지는 느낌이 들고
남편에게는 느끼지 못했던 묘한 설렘과 두근거림이 저를 휘감았어요. 며칠 동안 이 감정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되다 보니 혼자 있는 집에서 그 남자를 생각하며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곤 했어요. 그렇게 홀로 감정을 풀어내던 어느 날, 저는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죠. 더는 참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그 남자를 찾아가서 그를 꼭 안아보고 싶다는 충동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거든요. 평소에 비누를 만드는 취미가 있던 저는 비누를 선물한다는 핑계를 대고 그 남자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선물을 빙자한 마음이었지만 사실은 그와 조금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욕망이 더 컸죠. 떨리는 손으로 배를 누르자 곧바로 옆집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그가 문을 열고 나타나자마자 제 손에 들려있는 비누를 보고 약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도 잠시 곧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했어요. 비누를 선물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옆집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왜 찾아오신 거예요? 예상치 못한 돌직구 같은 질문에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저는 어쩔 줄 몰라서 급히 말을 꾸며냈어요. 그냥 비누도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도 바보는 아니었겠죠. 대낮에 아무도 없는 집에 굳이 찾아와서 선물을 들고 온 저의 진짜 의도를 모를 리가 없었어요. 옆집 남편은 저를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제 대답에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으니까 제가 하나 부탁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집안일 하느라 서로 땀도 많이 흘렸을 텐데 선물로 가져온 비누로 서로의 몸을 씻겨주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예상치 못한 제안에 너무 놀라서 멍하니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머릿속에서는 이런 상황이 맞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수백 가지 생각이 오고 갔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과 욕망이 이미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건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리 길지 않은 침묵 끝에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옷 벗고 욕실로 갈게요. 이후 옆집 남편도 저를 따라 욕실로 들어왔고 하나씩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그의 몸은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근육이었고 저희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몸을 천천히 만지며 비누 거품으로 씻겨주기 시작했는데 그럴수록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이 점점 타올랐고 결국 욕실에서 서로의 갈증을 풀어버렸어요. 그와 옆집 욕실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현실에 더욱 짜릿한 감정이 밀려왔고 그는 그날 그곳에서 제게 모든 마음과 욕망을 쏟아냈죠. 그렇게 한 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난 후부터 우리는 매일 만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 선을 넘고 나서는 죄책감도 주저함도 남아있지 않았죠. 남편과 아이가 출근하고 등교하면 그 남자를 집으로 초대해서 안방 침대 위에서 사랑을 나눴고 또 때로는 아내와 아이가 없는 그 남자의 집 거실 소파에서도 은밀하게 서로를 느꼈습니다. 아이를 등교시키고 돌아오는 엘리베이터에서 서로의 몸을 조심스레 만지며 집에 도착하자마자 불타는 욕망에 빠져들었어요. 점차 우리는 더 대담해졌어요. 오전에 잠깐씩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쉬웠던 우리는 저녁 시간이 되면 산책을 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몰래 밖에 나와서 함께 모텔에 가기도 했고 그 남자의 차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남편과 함께 문을 나섰을 때 옆집 부부를 마주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이 보지 못하게 옆집 남편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곤 했어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이렇게 가슴 깊이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불륜이었을 그 관계가 제게는 어쩌면 한편의 로맨스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옆집 남편의 재택근무가 끝나버렸거든요. 회사 방침이 바뀌면서 그가 출근을 해야 했고 우리 둘에게 주어졌던 자유로운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각자 가정이 있고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었던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런 상황이 이어지자 저는 마치 병든 닭처럼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아이를 보낸 뒤에 찾아오는 오전 시간이 되면 문득문득 옆집 남편과 나눴던 뜨거운 사랑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그의 손길,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따스했던 품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때마다 욕실로 가서 그 남자가 처음 저를 씻겨주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홀로 욕망을 풀어내곤 했어요.
하지만 매번 스스로를 달래는 일은 점차 공허함으로 변해갔고 그와 함께 나누었던 순간들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언제까지고 이렇게 위험한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저는 결국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건 그저 짧은 한순간의 일탈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가정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아이에게 더 잘해주고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죄책감을 씻어내고 싶었거든요. 집 앞에서 가끔씩 옆집 남편과 마주쳐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모르는 척하며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그렇게 조금씩 제 삶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안정되어 가는 듯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동안 잊으려 노력했던 모든 감정과 상황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일이 제 앞에 닥친 거예요. 평소처럼 남편과 아이를 보내고 나서 차를 마시며 한숨 돌리고 있었어요. 조용한 오전 시간,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벨소리가 울렸죠. 택배가 온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는데 눈앞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옆집 남편이었어요. 그가 거칠게 제 손목을 잡더니 바로 저를 향해 키스를 퍼부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저는 순간적으로 그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그 강렬한 굶주림과 욕망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도 그의 품에 몸을 맡기게 되었고 저희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욕망도 다시 깨어나 버리고 말았죠. 그날 처음 욕실에서 만났던 그 열정 그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느꼈고 그 남자는 온몸과 마음을 저에게 쏟아내었어요. 마치 밀린 숙제를 끝내듯 몇 번이나 사랑을 나누고 나서야 지친 숨을 돌릴 수 있었죠.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옆집 남편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털어놨어요. 당신과의 관계를 끊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간곡히 부탁해서 다시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그의 말에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버렸지만 그 순간 저는 이성보다 본능에 이끌렸어요. 그날 우리는 한 번 더 서로의 몸을 나누며 다시금 사랑의 불길에 휩싸였어요. 지금도 이 사랑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현재를 즐기고 싶다는 마음뿐이에요. 여전히 거의 매일 옆집 남편과 우리 집과 그의 집을 오가며 위험하고 은밀한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이 불꽃 같은 관계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지금만큼은 그 뜨거운 열정에 몸을 맡기고 있을 뿐이에요. 이 이야기는 저만 알고 있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으로 남기게 되었어요. 저희 이야기를 듣고 비난하는 분도 있겠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풀어내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조금의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말할 곳 없던 비밀을 털어놓는 작은 탈출구 같은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남편입니다. 와이프와는 연애 6년을 하고 결혼했으며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의 대상은 다름 아닌 장모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세련된 도시적인 매력을 지닌 분이셨고 5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40대 중반으로 보일 만큼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따뜻한 성격은 저에게 편안함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감정이 처음 시작된 것은 몇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와이프와 함께 장모님 댁에서 점심을 함께한 후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와이프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장모님은 안방에서 잠시 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목이 말라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기로 했습니다. 냉장고를 향해 걸음을 옮기던 중 문득 안방 쪽에서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장모님의 모습이 제 시선을 끌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무심코 걸음을 멈추고 안방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장모님이 침대에 반쯤 누워 계신 모습이 비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휴식을 취하고 계셨는데 그녀의 원피스가 살짝 올라가 허벅지 깊은 곳까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장모님의 허벅지는 매끄럽고 탄력적이었으며 방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그녀의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시간이 멈춘 듯 그 장면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면서도 제 시선은 여전히 문틈 사이에 장모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길게 뻗어 있었고 원피스는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듯 보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저는 그 감각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경직되고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고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걸 자각하고 어렵게 고개를 돌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장모님에 대한 감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장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와이프는 장모님이 혼자 계시는 것을 염려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제안을 했고 저는 그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와이프가 회사에서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전화를 끊고 나서 저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지금 회사에 돌아가야 할 것 같아.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야근을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그녀가 얼마나 바쁜 상황인지 알고 있었기에 이해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장모님과 약속한 거니까 내가 혼자라도 다녀올게. 와이프는 고맙다는 말을 하며 장모님께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배웅한 후 장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어디 계신지 찾기 위해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식탁에 이미 여러 가지 음식이 차려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모님이 정성껏 준비해둔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와이프와 저를 위해 많은 신경을 쓰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장모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 장모님이 잠시 어디를 가셨나 생각하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욕실 쪽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모님이 음식을 준비하시고 나서 샤워를 하고 계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장모님이 여러 음식을 준비하시느라 땀을 많이 흘리셨을 것이란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신경을 쓰셨는지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장모님이 나오시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득 그날 장모님의 원피스가 허벅지 깊은 곳까지 드러난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그녀의 모습은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저도 모르게 그 순간의 감정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우아하고 매력적인 자태를 상상하며 그 상상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 순간 장모님이 제가 집에 들어온 것을 모른 채 욕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하얀 목욕 가운 하나만 걸친 채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맺힌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여유롭게 머리카락을 뒤로 젖히며 가운을 여미었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장모님의 몸매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볼륨감이 있었고 가운 속에서 그 곡선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풍만한 가슴은 가운에 가려지지 않은 채 아슬아슬하게 드러났고 잘록한 허리와 매끈한 복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리는 우아하면서도 강렬한 매력을 발산하며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자태는 제 숨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몸매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혹적이었고 그 사실에 제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제 소중이는 이미 반응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감각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의 몸매가 제 눈앞에 펼쳐지며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제가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방으로 들어가며 가운을 여미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그녀가 방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제 몸이 긴장을 풀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의 몸매와 그 매혹적인 자태가 계속해서 제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욕망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느꼈지만 이 감정이 잘못된 것임을 알기에 내내 불편함과 죄책감이 함께 일렁였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평범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와이프와 저는 함께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몸이 아프시다며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인어른은 며칠 전부터 두통을 호소하셨지만 그날은 특히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고 하시며 응급실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아빠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와이프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장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정말로 몸이 많이 안 좋으셨고 곧바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여러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신속히 처치를 진행했습니다. 와이프는 장인어른 곁에서 지켜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의사는 장인어른에게 필요한 모든 검사를 마쳤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병원에 입원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와이프는 그 말을 듣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여전히 긴장한 표정으로 장인어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역시 병원에서 장인어른을 지키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와이프는 장모님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아빠랑 있을 테니까 엄마는 먼저 집에 가서 쉬세요. 장모님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와이프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제가 장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장모님은
차 안에서 내내 창백한 얼굴로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장모님은 거의 혼절할 듯 소파에 쓰러지듯 앉으셨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를 도와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리려 했지만 그 순간 제 안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장모님의 온기가 제게 전해지자 저는 더 이상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마치 꿈을 꾸듯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은 반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 괜찮으세요, 장모님? 이라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부드럽게 안아 올렸고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금기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장모님과 황홀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저는 장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장모님과의 그날 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저는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과의 관계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존경과 애정의 대상이었던 장모님이 이제는 제게 강렬한 감정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장모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사위, 요즘 얼굴 보기 힘들구나. 집에 놀러 오지 않아서 서운하네. 언제 시간 되면 우리 집에 한번 와. 내가 사위 좋아하는 장어 해 놓을게. 저는 그녀의 말에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장모님의 집을 다시 방문했을 때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이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위, 우리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솔직해져야 할 것 같아. 저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금단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유혹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바쁜 날이나 집에 없을 때마다 저는 장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은 제가 오기를 기다리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와이프는 출장을 떠난 상황이었고 그날 밤 우리는 아무런 방해 없이 서로의 감정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위, 우리 관계가 이렇게 깊어질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그녀의 말에 마음 깊은 곳에서 동의하며 앞으로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할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불안감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저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와이프 몰래 장모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짜릿하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와이프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게 했고 매 순간 미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장모님과의 시간이 특별하고 흥미로웠지만 그만큼의 대가로 저는 끊임없는 갈등과 후회에 시달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으로 남깁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관계가 올바른지에 대해 끝없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조금의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나는 아내의 밝은 표정을 보았다. 아내는 설레는 목소리로 제주도 부부 동반 여행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온라인 카페에서 저렴한 패키지 상품을 발견했고 충동적으로 결제까지 했다는 것이었다. 2박 3일 동안 다른 커플들과 함께 펜션에 머물며 시간을 보낸다는 아내의 말에 나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여행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내 동의했다. 아내는 여행 준비에 적극적이었다. 평소에도 계획적인 성격이었던 아내는 필요한 물품을 세심하게 챙기며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나는 단순한 마음으로 아내가 준비해준 짐을 들고 그녀를 따라 공항으로 향했다. 김포공항에서 다른 커플들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어색한 기분을 느꼈다.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의 첫 만남은 긴장을 불러일으켰지만 아내는 금세 다른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며 친해졌다. 아내는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밝은 모습 덕분에 나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다. 제주도에 도착한 우리는 미리 예약한 버스를 타고 펜션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며 각 커플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번 여행이 과연 좋을까? 낯선 사람들과 2박 3일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다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도 들었다. 펜션에 도착하자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펜션은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고
창문 밖으로는 푸른 바다도 보였다. 우리는 각자의 방에 짐을 풀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아내는 다른 사람들과 활발히 대화를 나누며 즐거워했지만 나는 여전히 낯설었다. 그러나 곧 저녁이 되어 정원에 모여 음식을 나누며 술자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금세 화기애애해졌다. 술이 몇 잔 돌자 처음에 어색함은 사라졌고 각 커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다. 서로의 직업, 취미, 생활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고 사람들과 웃음을 나누며 이 순간을 즐겼다. 아내는 역시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대화를 주도하고 있었고 그녀의 사교적인 모습 덕분에 나도 편안해졌다. 그러나 밤이 깊어가면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한 커플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말다툼이었지만 감정이 격해지면서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화가 난 남편을 따라 펜션 밖으로 나갔다. 그는 갑작스러운 분노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바깥으로 나가려던 순간 또 다른 남자가 따라오며 같이 가자고 했다. 그도 싸움을 지켜본 터라 상황을 풀어줄 생각인 듯 보였다. 셋이서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모두 말없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 있었다. 남편은 한 손에 소주병을 쥐고 말없이 걸었고 바닷바람이 차가운 가운데 우리의 발소리만 들려왔다. 결국 바닷가에 도착한 우리는 모래사장에 앉았다. 남편은 소주 뚜껑을 따고 한 모금을 마신 후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번에도 별것 아닌 걸로 싸웠어.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하며 소주병을 옆에 내려놓았다. 다른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난 거야? 남편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아내가 친구 얘기만 꺼내면 내가 자꾸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그 친구 남편이 승진했다느니 차를 바꿨다느니 하면서 나보고 왜 너는 그렇게 못하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그게 진짜 화나.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무슨 느낌인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아내의 비교와 비난이 그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것이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오늘 폭발한 것 같았다. 그는 계속해서 소주를 마시며 말을 이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 근데 점점 심해지더라고. 무슨 일이든 내가 하는 일마다 그 친구 남편이랑 비교하는 거야.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왔어. 이번 여행도 그 친구네 부부가 다녀와서 좋다고 해서 아내가 나를 끌고 온 거고. 난 이런 여행 싫다고 했는데 나는 그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비교당하는 게 싫다고 말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아내가 그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함께 있던 남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비교당하면 누구나 기분 나쁘지. 한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자꾸 반복되면 진짜 속상하겠다. 싸운 남편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내는 그런 걸 알아주지 않아. 오히려 나를 부족하게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점점 자신감도 떨어지고 내가 왜 이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피로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그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힘들지. 아내가 무심코 한 말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가 클 수밖에 없잖아. 그게 쌓이면 감당하기 어려워지지.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른 남자도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있었다. 바닷바람이 계속 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다시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아내가 자꾸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점점 더 무력해지는 것 같아.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 다른 남자가 말했다. 우리 집도 비슷해. 아내가 자꾸 비교하는 말은 진짜 상처가 돼. 특히 친구들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할 때면 속이 뒤집어지지. 나는 그 말을 듣고 결혼 생활에서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를 때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했다. 아내도 내가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말을 한 걸 거야. 근데 그걸 비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면 상처만 남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피로에 찌든 얼굴이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면서도 그가 느낀 상처의 깊이를 짐작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금씩 술에 취했고 대화는 깊어졌다. 셋이서 소주를 마시며 결혼 생활에서 겪는 갈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나는 너무 취해서 더는 술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몸이 무거워지고 머리가 흐릿해지자 두 사람에게 말했다. 나 먼저 들어가야겠어.
너무 취했어. 두 남자는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먼저 들어가. 우리 둘은 조금 더 마시다 들어갈게. 비틀거리며 펜션으로 향하던 나는 술기운에 몇 번 발이 꼬였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으며 펜션에 도착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펜션 안은 고요하고 어둠에 잠겨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잠든 듯했고 나는 복도를 따라 조용히 방을 찾아 걸어갔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자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다. 한참 동안 복도를 헤매다 살짝 열린 방 하나를 발견했다. 문틈 사이로 흐릿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방으로 다가갔고 흐릿한 불빛 속에서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아내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제야 안도감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고요히 자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도 욕구가 끌어올랐다. 그녀의 고요한 숨소리와 그 순간의 정적이 오히려 나의 욕망을 자극했다. 피곤함도 그 순간만큼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나의 소중이는 이미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고 나는 강한 충동을 느끼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선 나는 침대에 누운 아내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옆에 누워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몸을 기댔다. 그녀는 거부감 없이 온전히 내가 원하는 모든 행동을 받아들였고 평소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황홀한 잠자리를 가졌다. 여행을 와서 그런지 느낌이 훨씬 좋았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나는 그 순간의 황홀함에 깊이 빠져들었다. 만족스러운 잠자리 후 나는 뒤처리를 위해 불을 켰다. 그 순간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아내가 아니었다. 그 여자는 아까 나와 함께 술을 마셨던 남자 중 한 명의 아내였다. 그녀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왜 제 아내 옷을 입고 계셨나요? 그녀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 아내가 춥다고 해서 옷을 빌려줬어요. 나는 상황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 방을 잘못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나는 급히 옷을 챙겨 입으며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라고 말하고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다. 방을 빠져나온 나는 충격과 혼란에 빠져 복도를 걸었다. 방금 벌어진 일이 현실로 믿기지 않았고 나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다. 술기운이 어느새 가시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아내가 있는 방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나는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내가 묻기로 했던 103호로 향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방금 전 실수로 인한 죄책감과 불안감이 계속해서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함께 술을 마셨던 남자 중 한 명이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바로 그 여자의 남편이었다. 그는 별다른 의심 없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나는 숨을 죽였다. 그가 방금 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하기를 바라며 고개를 숙이고 그를 지나치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나를 지나치지 않고 내 앞에서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이나 화난 표정이 없었지만 나는 여전히 긴장감에 몸이 굳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는 약간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다. 방을 못 찾은 건가?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애썼다. 아, 그냥 잠깐 바람 좀 쐬고 왔어. 술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개를 돌렸다. 그래? 나도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오늘 꽤 피곤하네. 그가 내 옆을 지나쳐 갈 때까지 나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그가 내 뒤로 사라지자 나는 그제야 겨우 긴장을 풀었다. 하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언제 이 사실이 밝혀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서둘러 103호로 향했고 방에 도착하자 문을 열었다. 아내는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가 무사히 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내 옆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방금 전의 상황이 떠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아내의 옆에 있으면 잠시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죄책감과 불안은 나를 끝없이 괴롭혔다. 나는 눈을 감고도 쉽게 잠에 들 수 없었다. 내가 저지른 실수가 언제 밝혀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나를 계속 잠식해갔다. 밤새 뒤척이며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나는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올 때쯤에서야 겨우 잠에 빠졌다.
하지만 깊게 잠들지 못한 탓에 금방 다시 눈을 떴다. 머리가 아팠고 술기운도 채 가시지 않았다. 방 안에는 여전히 고요함이 흘렀고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는 천천히 기지개를 켜며 깨어났다. 그녀는 나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잘 잤어? 아내는 상쾌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나를 더욱 짓눌렀다. 어제의 일을 어떻게 숨겨야 할지 고민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아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다행이었지만 나는 그저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불안감과 죄책감을 억누르려 애썼다. 라면 끓여줄까? 아내는 내가 술에 많이 취한 것을 알았는지 친절하게 물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마워. 아내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고 나는 침대에 그대로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친절한 모습이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지른 실수는 점점 더 크게 다가왔다.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나는 무슨 짓을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내가 라면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어떻게든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것은 어젯밤 그 여자의 얼굴과 남편과 마주쳤던 순간이었다. 그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오를 때마다 내 가슴은 조여왔다. 아내는 라면을 식탁에 올려놓으며 웃으며 말했다. 얼른 먹고 해장해. 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속은 허전했지만 아내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그저 빨리 이 아침이 지나가고 펜션에서의 시간이 끝나길 바랄 뿐이었다. 아내가 라면을 먹고 있는 나를 보며 어제 술 너무 많이 마셨어. 힘들었지? 라고 묻자 나는 대충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나의 상태를 걱정해 주었지만 나는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무엇보다 아내의 배려가 더 무겁게 다가왔다. 라면을 다 먹고 난 후 나는 다시 침대로 누웠다. 아내는 나에게 더 잘하고 말하며 방을 정리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 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죄책감과 불안이 나를 뒤덮은 채 나는 한참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나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내는 이미 펜션 밖으로 나가 있었고 나는 홀로 방을 나왔다. 그때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게 되었다. 어젯밤 그 일이 있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녀는 혼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여전히 자고 있거나 밖으로 나간 듯했다. 나는 그녀와 다시 마주치는 것이 너무 불편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에게 다가갔다. 조용히 말을 꺼냈다.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방을 잘못 찾았어요. 그녀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어제 그 일 덕분에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녀의 말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나는 그녀가 불쾌해하거나 화를 낼 줄 알았지만 오히려 다정하게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쿨한 반응에 나는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의 묘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이 다시금 눈에 들어왔고 하얀 피부와 매끈한 다리가 떠오르며 강한 욕망이 스멀스멀 나를 잠식해갔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은 그녀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어젯밤의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떠오르며 나의 마음속에는 욕망이 점점 커져갔다. 그녀와 다시 한번 그 순간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어제 느꼈던 짜릿함과 그녀의 매혹적인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마치 나의 이성은 사라지고 본능만이 남은 것 같았다. 다시 한번 그녀와 그 순간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그녀가 남편과 화해하지 않기를 바랐다. 둘이 화해하면 나와의 기회는 완전히 사라질 테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그녀와 함께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틈을 노렸다. 오후 2시가 지나가자 다른 커플들은 단체로 둘레길을 걷기 위해 떠났다. 나는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속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가지 않겠다고 했고 그녀 역시 남편과의 다툼으로 인해 남겠다고 했다. 펜션에는 우리 둘만 남아 있었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 순간이 기회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마음을 다잡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여기 너무 답답한데 옥상에서 시원한 바람 맞으며 경치를 감상하는 건 어때요? 나는 침착한 듯 보이려 했지만 내 목소리에는 이미 묘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잠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과 함께였다. 그래요.
바람도 쐬고 분위기도 좀 바꿔볼까요? 그녀의 대답은 한층 더 나를 자극했다. 우리는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맑은 햇살이 그녀의 얼굴과 몸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바람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살짝 날리며 그 아래 드러난 목선과 어깨는 마치 부드러운 대리석을 보는 것 같았다. 얇은 원피스는 그녀의 몸매를 은은하게 드러내고 있었고 긴 다리는 마치 조각처럼 완벽하게 이어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햇빛이 그녀의 매끄러운 피부에 내려앉아 반짝였다. 그녀의 볼륨감 있는 가슴과 잘록한 허리, 그리고 길고 늘씬한 다리는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마치 나를 유혹하듯 그 몸매를 더욱 부각시키며 서 있었다. 나의 시선이 그녀의 몸을 타고 흐르자 그녀는 그 사실을 눈치챈 듯 천천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감출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나의 소중이는 이미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 부드러운 목소리,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달콤한 향기까지 모두가 나를 자극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내 손길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피부는 마치 비단처럼 부드러웠고 그 감촉은 나의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서로의 욕망을 확인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을 잡고 있는 내 손에 온 힘이 들어갔고 나의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이성을 잃은 채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우리는 서로의 몸에 가까이 서서 마주 보았고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나는 그녀를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가며 속삭였다. 여기 말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옥상에서 방으로 내려갔다. 우리가 방에 들어서자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시간마저 멈춘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방 안에는 부드럽게 스며드는 햇살이 가득했고 그 빛이 그녀의 피부를 타고 흐르며 그녀를 더욱 신비롭고 매혹적으로 보이게 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그 순간이 우리 둘만의 세계로 넘어가는 경계선 같다고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스러움이 아닌 그보다 더 깊고 본능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마치 그녀도 나와 같은 감정에 휩싸여 있는 듯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나의 시선은 그녀의 눈동자에서 입술로 그리고 아래로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고 나는 그 떨림이 우리의 대화를 대신하는 듯 느껴졌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 순간의 의미를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더 깊어졌고 나의 심장도 그에 맞추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숨결과 나의 숨결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멈출 수 없어.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나의 손등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다. 그 순간 나의 온몸은 전율에 휩싸였고 나의 소중이는 이미 주체할 수 없이 커져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나를 완전히 매료시키려는 듯 부드럽고 천천히 나의 팔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그저 그 손길에 이끌려 나의 손을 그녀의 허리로 뻗었다. 그녀의 허리는 매끄럽고 따뜻했다. 나의 손이 닿자 그녀의 몸이 살짝 떨렸고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나에게 완전히 열려 있음을 느꼈다. 그녀도 더 이상 이성의 경계를 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그 경계선을 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나에게로 당겼다. 그녀의 몸이 나에게 밀착되면서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나의 목덜미에 닿았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가슴이 나의 가슴에 닿을 때마다 우리의 호흡은 더욱 격렬해졌고 내 안의 욕망은 더 이상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거세게 타올랐다. 그녀의 향기는 달콤하면서도 매혹적이었다. 우리의 움직임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감정은 더 깊어졌다. 그녀는 나에게 몸을 맡기며 우리 둘만의 세계 속에서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하나가 되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희미해졌고 오직 그녀와 나, 그리고 이 순간만이 존재했다. 우리는 열정과 욕망 속에서 모든 감각이 무뎌진 채 서로에게 빠져 있었다. 그 순간은 우리 둘만의 세계였다. 숨결이 거칠어지고 몸은 서로의 체온을 흡수하며 더 깊이 끌어당겼다. 나는 그녀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고 그녀도 내 몸에 밀착되며 그 열기를 느끼고 있었다.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지만 동시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깨지는 데는 단 한 번의 소리면 충분했다. 갑자기 방의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순간 마치 번개가 내리치는 것처럼 내 몸이 얼어붙었다. 나는 급히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보자 숨이 막힐 듯한 충격이 몰려왔다. 문 앞에는 아내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져 있었고 얼굴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아내의 표정을 마주하는 순간 나의 심장은 차갑게 내려앉았다.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모든 상황이 눈앞에서 천천히 무너지는 듯했다.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했고 그녀의 눈을 마주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아내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녀의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적인 표정으로 나와 그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나는 그저 침대에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감정은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한동안 우리를 지켜보며 그 충격에 몸이 굳어 있었고 나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으며 마치 그녀의 감정이 억누른 채 터져 나오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나는 머리를 감싸 쥐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지만 몸이 굳어버려 움직일 수 없었다. 아내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듯이 급히 돌아서서 방을 나가버렸다. 그 순간 나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상황을 한눈에 알아차린 듯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말 그대로 살기를 띠고 있었고 나는 그 눈빛이 나를 향해 폭발할 것을 직감했다.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곧장 나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은 내 멱살을 거칠게 붙잡았고 나는 침대에서 힘없이 끌려나갔다. 그의 주먹이 날아왔고 나는 제대로 저항할 틈도 없이 얼굴을 맞았다. 눈앞이 번쩍거렸고 고통이 전신을 타고 퍼졌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 새끼가 감히. 나는 그의 분노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졌다. 내 몸은 더 이상 저항할 힘조차 없었고 그저 맞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아내는 복도에서 울고 있었고 나는 그 울음소리가 더욱 나를 짓눌렀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이 순간 나는 내가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고스란히 받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나를 몇 번 더 거칠게 밀치고는 그녀를 데리고 방을 나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눈앞은 흐려졌고 고통과 죄책감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나를 감싸고 있었다. 방 안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온몸은 욱신거렸고 입술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뺨이 뜨겁게 부풀어 오르고 내 몸을 때렸던 그 남자의 분노가 아직도 내 몸에 새겨진 듯했다. 숨을 고르며 고통을 겨우 참아냈지만 그보다 더 나를 짓눌렀던 것은 깊은 죄책감과 공포였다. 이제 나는 모든 걸 잃은 느낌이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흐느낌 소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내의 울음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섞인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깊은 고통의 표현이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며 아내가 방에서 멀어져 가고 있음을 알렸지만 나에게 남겨진 건 차가운 고연뿐이었다. 아내는 짐을 싸고 택시를 잡아 펜션을 떠나고 있었다.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무언가가 나를 그 자리에서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죄책감에 질식할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 결혼, 이 관계,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고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그와 동시에 내 삶의 한 장이 영원히 닫힌 듯했다. 나는 펜션 밖으로 나가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한 나는 재빨리 비행기 표를 구하고 가장 빠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사소한 행동도 내게는 의미가 없었다.
마치 현실과 동떨어진 채 내 잘못과 후회의 구름 속에 갇혀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모든 짐을 챙겨 떠난 상태였다. 다음 날 나는 아내로부터 이혼하자는 문자를 받았다. 나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내 죄는 너무나 명백했고 아내가 더는 나와 함께 할 이유가 없었다. 결국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위자료와 재산은 물론 아내의 사랑도 잃었고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마저 바닥을 쳤다. 순간의 욕망에 눈이 멀어 저지른 나의 잘못은 내 인생을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더 이상 욕망조차 느낄 수 없었고 그저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욕망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